서울에 들어서고 있는 한 비행기. 그런데 야, 윤준호 온대. 미친, 누가 그래? 누군가 입국한다는 소식에 난리 나겠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산인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원회의 한다는 거구나.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기 시작하죠. 높으신 분들 저렇게 허둥대는 거 처음 본다. 윤준호는 지금 우리 모가지 자르러 오는 거야. 그는 세계 최고의 M&A 전문가로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회사의 정상을 위해서라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피도 눈물도 없는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그 누구보다 냉혹한 뭔데요? 백사. 마치 한 마리의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백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현재 산인그룹은 428%입니다. 그야말로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그 부채의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상상 초월이었죠. 장난아, 11자가 누구해? 이름도 아니고. 아니 은행에 하란다고 뭐 다 해야 되나?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심지어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진즉의 부채 비율 축소라는 카드를 통해 산인그룹의 부채를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주가를 강제로 끌어올려놨기에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주식까지 박살날 경우 3월 펀드에서 전화사채로 차입한 금액은 3조 원입니다. 공포의 풋옵션이 우리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곧바로 발동해 주식을 다 가져간다. 네, 3월이 전액 주가로 전환할 경우 일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사모엘이 됩니다.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쓰러지시겠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하라는 거네. 이에 CFO이자 산인의 2인자 하태수 전무는 육참골단. 자신의 플랜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그는 먼저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공시사를 시작으로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신의 입지를 굳히더니 다른 계열사들 건설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모든 계열사들을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마치 회사를 좀먹는 존재로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상정시켜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산인건설을 제외한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나머지 모든 계열사들을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도려내버리겠다는 이야기였죠. 아니 이에 당연한 수순으로 11조면 계열사들의 건설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과 항의가 CFO가 하는 이어지지만 일입니까? 안 보이세요? 자본주의의 절대지표 건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빚이 11조나 된다지 않습니까? 재무제표가 지금 산인 팔다리 안 자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덕분에. 전무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 어쩔 수가 없으면은 이 냉혹한 자본시장에서 그만하셔야지. 핑계 따윈 통하지 않았죠.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M&A 전설 윤준호가 이 살벌하디 살벌한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산인의 점장에 합류합니다. 심지어 건설을 이어진 그의 첫 마디는 매각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급이었죠.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사상 초유의 우리 산인은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11조 M&A 프로젝트 협상의 기술 바로 시작합니다. 1시간 전 좀 윤준호가 오면 칼춤을 출 텐데 안 그래도 대수패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은 무슨? 준호의 등장이 걔가 내 밑에서 10년을 일한 놈인데 내가 걔 온다고 대책까지 세워야 되나? 너무나 달갑지 않았죠. 윤준호가 오는 게 이상무님 액션이 아닌가 해서요. 산인의 위기 그 이면엔 이상무님 말로는 매번 은퇴하고 싶다 그러시지만 그 속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한날의 경영권을 두고 혹시라도 이상무님이 윤준호를 칼로 쓰려고 불러들이는 거면 첨예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가 다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고 남 얘기하듯 하니. 이에 하전무는 이상무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상무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의 대답은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백사의 귀환이었죠.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를 들어옵니까? 전무님 심지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요? 그 명령의 출처는 상무님이 불렀어요? 산인의 1인자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회장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정우는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룹 CEO 되거나 나가거나 해. 근데 회장이 자기 밑에 있던 놈을 불러서 자기 일을 넘기려고 한다. 허나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이거 해결 못해. 태수는 확신하고 있었죠. 저도 11조는 처음 들어보는 금액이라. 단시간에 11조를 충당해야 하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미션 임파서블은 어떻게 되긴 뭐. M&A에 호카게가 와도 윤준호가 회사 이꼴 낸 거 책임지고 떠나야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정관님이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고풀심산이었죠. 이에 육참골단. 이트로의 애사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팩트로 무장한 그럼 얼마나 팝니까? 11조 조달할 때까지죠.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목표에 따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지리는 PPT를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윤준호입니다. 이어서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던 순간 모두를 얼어붙게 하는 분위기가 와 이러나? 회장이 등장하죠. 뭐 왔나? 아니,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네. 바로 자신 있나? 네. 준호였습니다. 네 도와줄 거라도. 오히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봐라. 원하는 바를 확실히 말하죠. 지원자 없나? 허나 이는 로우 리턴, 하이 울트라 리스크였고 와. 모두가 시선을 회피하던 그때 한 인턴이 손을 듭니다. 그의 뭣도 모르는 선택은 지원하신 분? 네. 훗날 그에게 5시에 부서 사무실에서 면접하시죠. 조연급의 분량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죠. 한편 지방의 한 모델하우스엔 이야, 민정 씨는 역시 유니폼이 잘 어울려. 네. 본사에서 좌천된 후 본사에서도 이랬어? 아니, 그 본사에서도 이렇게 딱딱하게 굴었냐고. 매일같이 모멸감을 견디고 있는 뭐 본사 출신이라고 현장 무시하는 거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정 씨, 다시 본사 갈 것 같아? 그야말로 여기서는 내가 밀어줘야 돼. 그래야 민정 씨도 앞날이 쫙 풀리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뭔 말인지 알지? 슈퍼 의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였죠. 언니, 여기 상담. 허나 다행히도 지리는 타이밍에 청약 상담이 시작되는데 일단 그런데 가점 계산해드리면 복잡한 84제곱은 55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청약하신 분이 2,380명이거든요. 모든 계산들을 경쟁률이 43배가 조금 넘어요.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앞으로 3배 정도 더 지원할 것 같으니 대략 4배로 계산하면 173배. 암산하기 시작합니다. 거봐. 외운대로 말았지. 이에 의심 많은 손님의 계산해보세요. 맞으니까. 계산기 더블 체크가 이어지지만 413 곱하기 4가 170이거든. 그것은 그녀가 근데 저 사람이 13이라고 했어. 제가 43배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는 43.2727272727이 계속돼요. 그 4배는 173.0909090909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173이 더 맞는 숫자예요. 초슈퍼 암산 천재라는 언니 완전 컴퓨터네요. 지리는 사실을 더욱 알려줄 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하얀머리 루피가 찾는 동료일 확률은 팀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재무 담당 광민정 과장과 왠지 전직 의사였을 것 같은 변호사님,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시죠. 오순영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직 미생 그 자체이지만 아니요. 아주 솔직하면서도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당찬 패기와 꿈이 있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최진수 인턴이 합류하며 합격인가요?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허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보아도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11조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였죠. 그럼 어쩔 수 없죠. 허나 모든 정보를 종합한 백사는 건설을 인트로에 매각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를 터뜨려버린 것이었죠. 우리 산인은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준호 또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보다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팩트를 짚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시장 논리에 입각하 즉 을이 아닌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갑의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즉 도리어 수요자가 안 달래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꿀단지로 가득한 산인건설을 7조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비싸게 파는 것, 육참 골단, 그것이야말로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인에 다만 산인에 의한 산인이 내줄 쌀은 산인을 위한 건설해야 합니다. 진정한 육참골단이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의 결정권자가 등장하고 우지대관 이어진 질문에 건설을 팔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 돌아오지만 뼛속까지 장사꾼이었던 송 회장은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라 준호에게 두 자리를 받아야지. 다시 한번 산인건설은 그래 내가 처음 봤던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거대한 시련을, 제값은 받아야 안 되겠나? 불가능한 영역의 미션을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선사해버리죠. 허나 백사의 대답은 해보겠습니다. 예스였습니다. 간다. 허나 끝이렸던 포부와는 달리 뭐야? 그 시작은 진짜 팔리는 거야? 이미 전무와 내통 중인 걱정 마십시오. 산인건설 대표와의 협상이었고 제가 시멘트밥만 20년입니다. 그래 이 새끼야. 그 첫 단추부터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게 조건입니다. 제대로 꼬이기 시작하죠. 내 마음에 협조는커녕 이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위로 안 해줍니까? 오직 회방만이 목적이었던 그는 미로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컴퓨터는 무슨 대표 임기 5년 보장하고 지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지분은 지금도 못 받고 계실 텐데요. 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대표님. 이것이 바로 내 알바 아니지. 그가 원하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에 백사는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핵폭탄을 투하해버리고 아, 나 이 새끼가 미친 새끼. 뭐? 미친 새끼?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결국 협상은 결렬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산인건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산인건설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요. 이에 준호는 산인건설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 도계자를 박습니다. 근데 욕은 저쪽이 먼저 한 건데요? 분명 팩트만 본다면 저만 실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고 끝냈어 봐. 얼마나 좋아. 너무나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저쪽이 무례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할 필요도 없고 만약 참았다면 여론도 우리 편일 거고요. 저쪽은 퇴로가 없게 되니까 덕분에 진흙탕 싸움이 됐네.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진수 씨, 협상에 있어서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감정이란 것은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언제나 누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A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최근에 큰 전쟁이 없는 게 M&A가 있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전쟁이 무기로 싸운다면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총칼에 감정이 없듯이 계약서에도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네. 다음날 펀더멘탈은 곧바로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산인건설은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75% 이상의 주민동이 커트라인에 막혀 대규모 재건축이 막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그것도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단 한 가구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반대하는 54가구 중 53가구가 남은 사람들은 알바끼를 한 거거든요. 오로지 재건축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알박기였죠.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요? 더 큰 문제는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실 거예요. 유일한 실거주자마저 할머니가 워낙 강경하셔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설득해도 안 됐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안내를 해주던 부사장에게서도 부사장님은 왜 안 가시지? 수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어진 그의 행선지는 웬 묘자리였죠. 며칠 뒤 대망의 산인건설 입찰날이 다가오는데 준호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유력한 입찰 후보 윤준호 팀장님? 비움 D&I 지대표와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그는 M&A 전설답게 다음은 비움 D&I.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는 물론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와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의 스타일까지 이미 완벽하게 파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산인건설 인기 좋은 것 같네요. 그 말인즉슨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이 마주침은 우연이 아니란 것이었죠. 근데 왜 건설을 팔아요? 산인은 건설이 캐시플로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제일 높은 가격 선내시고 실사하게 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는 밀당을 선보이지만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그녀 또한 7조 결코 만만치 않은 괜찮아요? 더 지리는 내공의 소유자였습니다. 대표님, 이에 백사는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가쁜 오프 더 레코드를 꺼낸 뒤 그때는 왜 깨졌습니까? 질문. 그땐 뭐 제가 가격을 적게 불렀나 보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났죠? 또 질문. 좀 났어요. 한 1조?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다시 질문만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고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영원한 을이 아닌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버리죠.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는 지리는 말발을 선보이며 사실 어느새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여기 대표는 어때요? 괜찮아요. 한 발 더 나아가 아니요. 지금까지의 대화에 다 별로입니다. 결코 거짓 따윈 없다는 솔직하시네. 확신까지 심어주죠. 그리고 어떡해요. 별로라면서요. 인수하시게 되면 마지막 활용 정점,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게 모르게 비움이 입찰에 성공했을 때를 말하고 있었죠. 몇 분 뒤 기존 7조 5천억이었던 비움의 입찰가는 잠깐. 비움 DNI 그 5분간의 대화로 인해 7조 순식간에 1999억 8조로 뛰어버린다. 모두의 언이 영시가 된 가운데 백사는 벌써 다음 스텝을 밟고 있었죠. 그런데 산인건설 부사장과 함께입니다. 이곳은 재건축 아파트 근처의 뒷산으로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신 건가요? 돌아가신 실거주자의 묘가 있는 장소이기도 했죠. 어떻게 아셨어요? 서류에 보면 계약자가 할아버지 성함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혼인 관계도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재건축은 그걸 보고하지 않으신 거고요.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하면 안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쫓겨나니까요. 부사장의 제1원칙은 사익이 아닌 법적으로는 남이니까요.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착한 성정을 지닌 그였습니다. 호남 같은 시가 직급은 높지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초격차 수준인 남자가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새로운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네. 바로 충렬 아파트 때문이죠?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눌러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입찰가를 하락시키고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회장선에서 반려당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8조에서 1억 빠진다네. 너 달라해라. 곧 얼마나 생각하세요? 칼자루를 준 그녀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그 가격을 그럼 얼마죠? 5,280억 사정없이 난도질하기 시작하죠.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준호가 단번에 오케이 외칩니다. 쿨하시. 허나 백사의 긍정은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디스카운트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죠.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다시 한번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사유들을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재정의한 그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협상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왜 날 보고 웃어? 바로 전문 업체에서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묘를 이장시켜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내가 죽고 나도 이 곁에 묻어줄 수 있을까? 아파트에 묶여있는 할머니를 해방시켜드리고 저 믿으시죠? 위험 부담을 없애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이 녀석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상대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그렇게 인수가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야말로 근데 언제까지 해오실 건데요? 상대를 함정으로 몰고 간 뒤 소리 없이 삼켜버리는 오늘까지요. 백사 그 자체였죠. 한편 8조 5천? 예상가보다 그 정도 선에서 딜을 하는 모양이야. 1억 5천도 아니고 무려 1조 5천억을 더 받아냈다는 지리는 소식을 들은 회장은 건설을 우리한테 쳤지 아이가.
가슴은 아프지만 첫째가 잘 살아야 할 겐데. 현실을 직시하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다시 의리돼버린 비움 대표에게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상상치도 못한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빅딜이 들어오죠. 비움 DNA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바로 주빈분이 할머니신데요. 할머니의 사연을 언론에 노출하고 하지만 비움 DNA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훈훈한 이미지를 비움이 모두 가져가면서 저희 비움 DN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마케팅비까지 아끼는 더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일타 쌍피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준호가 추구하는 참된 애프터 서비스였죠. 꾸려 이번 인수합병에 가장 속쓰릴 남자가 등장합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에 애착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위로 한 스푼 얹어준 준호는 그럼 이제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또다시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네 그자.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백사 모드에 돌입하죠. 그럼 니 또 뭐 팔기가? 심지어 이번엔 매각이 아닌 사겠습니다. 인수였습니다. 건설도 니 팔아먹고 이제는 뭐 또 과연 그는 다른 거 산다고? 이 불가능한 미션을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겠습니다. 다음 주 3, 4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협상의 기술, 전설의 협상가로 불리는 대기업의 M&A 전문가와 그 팀의 활약상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신선한 소재도 소재지만 각 인물 사이 이해와 대립이 배우들의 호연과 어우러져 지리는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질 3, 4화에서 인수합병 프로젝트와 더불어 윤준호의 슬픈 과거사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고요. 저는 다음 주 3, 4화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협상의 기술 1화부터 2화까지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